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진우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 대해서 저희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재무회계 이론에서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그 중에서도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회계 정의, 분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계에서 어떤 가정, 회계 작업을 할 때 이러한 항목들을 가정을 두고 한다라는 회계 기본 가정과 현금주의 그리고 발생주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회계 기본 가정이나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사실은 이번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고 해서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긴 힘듭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내용이고 조금 더 강의 진행을 이어가다 보면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용 정리한다, 정리해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다면 회계 기본 과정, 현금주의, 발생주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먼저 회계 기본적인 특성이 가지는 회계 기본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회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회계적인 작업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가정을 몇 가지 두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회계는 일정한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딱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회계 기본 가정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먼저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존재하고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있을 때 기업과 소유주를 별개의 존재로, 기업과 소유주는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기업 실체 가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독립된 존재로,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독립된 존재로, 이걸 하나로 보지 않고 두 개 별개의 존재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에서 보고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 회계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기업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 실체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주 내용은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에 대한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별개로 본다라는 것이 기업 실체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발생한 경영활동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회계 처리 자체는 주주,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 실체 입장에서, 기업 자체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기업 실체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직장 생활하면 급여를 받게 되는데, 급여는 주는 것이냐 아니면 급여는 받는 것이냐. 자,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다 라고 한다면 급여는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저도 직장 생활하지만 급여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회사에서 주시니까. 그러나 회계 측면에서 본다면 급여는 주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회계는 기업 실체 입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회계는 기업 기준에서 모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네, 추가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기업 실체 가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기업과 소유주가 있을 때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본다라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 내용만 챙겨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회계의 기본 가정은요,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기업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즉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한다 라는 가정에서 회계 처리하라 라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보편적인 기업은 언제 그만둔다, 언제 문을 닫는다 라는 걸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죠. 지속적으로 가정한다, 즉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에 두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은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자, 청산이라는 용어는 세법상 용어이긴 한데, 기업이 경영 활동을 그만두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기업 규모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건데, 자, 건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건물은 기업에서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가의 건물이죠. 얼마의 건물을 샀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이 건물의 내용 연수를 20년으로 설정을 한다. 다시 하면 건물을 하나를 샀고 이 기업이 20년 동안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뒤쪽에서 학습하겠지만 감가상각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쓰다 보면 가치가 감소할 겁니다. 건물 같은 유형자산은 사용하다 보면 가치가 감소한다. 그걸 우리는 감가라고 합니다. 가치 감소. 이 가치가 감소한 걸 장부에 반영해 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5억에 샀다. 이 건물의 가치가 처음 살 때는 5억이지만 계속적으로 5억은 아니다라는 거죠. 건물은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물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줄어든다. 그걸 감가라고 하고, 그 감가한 가치가 줄어든 금액을 장부에 반영해 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현재 5억에 취득한 건물의 금액이 현재 가치가 한 3억 정도 한다. 자, 얼마의 가치가 줄었어요? 그렇죠? 2억의 가치가 줄었습니다. 이걸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회계 처리할 때 우리는 기업이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건물을 20년 동안 쓸 것이다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가치를 조금씩 줄여나가서 장부에 반영해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이러한 건물의 자산의 가치는 역사적 원가, 따라서 뒤에서 할 겁니다. 역사적 원가라고 해서 내가 취득한 건물은 얼마에 샀는데, 5억에 샀는데 지금까지 가치가 얼마 감소했다? 2억이 감소했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얼마이다? 3억이다. 이런 형태로 원래 취득원가와 현재 금액을 양쪽 다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 원가의 개념이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의 개념은 향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죠. 어쨌건 중요한 건 기업이 1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위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업 실체의 가정과 계속 기업의 가정을 살펴보셨고, 마지막 보실 내용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앞서서 기업은 소유자 별개로 존재한다. 하나, 두 번째, 기업은 계속적으로 영위한다라는 가정 하나 보셨죠. 이러한 형태에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계 기본 가정에서 이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는데, 기업 실체는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나눈다. 즉 기업이 100년 동안 영위를 한다고 해서 100년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정한 기간 단위로 나눈다. 그리고 그 기간별로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재무제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한 재무제표 5가지 보셨습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의 손익계산서, 기간의 경영활동이죠. 경영성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의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의 자본 변동표, 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주석까지,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통 이 회계 기간을 우리는 당해 기간이라고 해서 당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일반인 기업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하나의 회계 기간으로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시작했을 때 영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자, 준비 시작 끝이까지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임의적으로 기간을 나눈다. 보편적으로는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많이 나누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1년이란 기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회계기간, 회계연도라고 하고요. 이 회계기간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기말 결산정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1월 1일 날 장사를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본다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우리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경영을 얼마나 잘 했느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는 건 12월 31일 이 날짜를 기준해서 뭘 하게 되냐면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주기를 놓고 1년 동안 발생한 회계 처리에 대한 경영 성과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고요. 이 결산 정리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뒤쪽 학습하면서 결산 정리를 만나게 될 건데, 이건 언제 하게 되냐? 결산은 기말에 하게 된다. 마감을 하고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야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공개를 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편적으로 회계적인 기간은 6개월이나 1년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는 6개월마다 할 것이다. 결산을 3개월마다 할 것이다. 좋다라는 거죠. 자, 6개월마다 결산하는 기업들은 6개월에 대한 경영성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를 하셔야 되고, 3개월마다 결산을 하면 3개월에 대한 경영성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1년을 제일 많이 쓰는데, 1년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계기간은 기업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맥시멈, 최대치가 1년이란 거죠. 대부분들이 1년 단위로 회계 정리를 하고 1년 단위로 결산을 해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외부에 공표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1년을 가장 많이 쓴다.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때도 우리는 이 1년을 기준해서 기초와 기말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에 결산을 하지만 간혹 주위의 기업들을 보면 5월에 결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시 하게서 회계기간을 6월 1일에서 5월까지로 정리하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일본 기업의 자회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5월에 결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자, 추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본다면 일반적인 회계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회계 기간이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가장 많이 쓰는 거 보편적으로는 1년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주기인 1월 1일의 기초, 12월 31일의 기말, 이 기말에 결산이라는 작업, 한 주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기초부터 기말의 기간을 우리는 회계연도, 다른 말로 회계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걸 당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걸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계기간이 단기다라고 한다면 직전기, 바로 앞은 바로 전기가 되고요. 내년, 후기죠. 다음 기수는 차기가 됩니다. 계속기업이란 가정하에 회계정보는 이월돼서 연결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다시 하게서 전기의 자료는 단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전기 2월이다 라고 하고요. 12월 31일 결산했다면 단기의 자료는 다시 내년으로 차기로 2월 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차기 2월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일반적인 회계 기간은 내용을 정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그러한 기본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하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기업들은 이러한 가정하에 작성되게 된다. 회계 기본 가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기본적으로는 기업 실체, 기업주와 기업은 별도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 계속기업의 가정, 일정한 회계 기간, 회계 단위를 정해놓고 재무제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세 가지 1번, 2번, 3번은 해당이 되고요. 4번에 발생과 이연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발생과 이연은 잠시 뒤 여러분들을 만나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실제 지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 가정 세 가지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다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답도 중요하지만 기본 가정 세 가지에 대한 기본 의미는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회계 기간, 네, 회계 단위, 회계 연도, 회계 연도와 회계 기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인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는 내용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 수업하는 회계 강의를 듣는 앞 단계에서 학습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는 정리하고 저희가 다음 내용 넘어갈 것이고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현금주의라는 기준 그리고 발생주의라는 기준에서 회계 처리를 조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는 현금주의가 맞냐 발생주의가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별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자, 차이점을 본다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 언제 회계 처리를 하느냐라는 기준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입니다. 현금주의는요, 실질적으로 현금이 유입될 때, 현금이 들어올 때,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을 인식을 하고 현금이 실제로 유출, 현금이 나간다, 나가면 그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현금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겠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현금을 안 주거나 현금을 받지 않으면 이건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잡고 돈이 나가면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언제 돈을 줬느냐, 언제 돈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기업회 기준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쓰게 되거든요. 보편적인 경제적 사건이라 부르는 거래라는 게 있을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기간, 언제 발생했느냐, 그 기간을 따져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라. 자, 돈을 준다 혹은 돈을 받는다? 그건 2차적인 문제다. 비용이나 수익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업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외부에 공표되는 재무제표에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기록을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현금주의로 작성된 내용을 발생주의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 결산 때, 우리가 결산은 기말인 12월 31일 날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산 때 발생주의 입각에서 회계 처리를 조정해 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발생주의는 기본적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발생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발생의 개념과 이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발생은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이 포함되고 이연은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이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때는 제일 먼저 보실 내용은 선급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선수 수익이고 세 번째가 미수 수익, 마지막이 미지급 비용, 네 가지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 자,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자, 미수 수익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미수 수익, 수익인데요. 받아야 되는 건데 미수,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주의에 입각하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수익인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요? 그럼 이건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수 수익은
미래에 받을 금액이다. 받아야 한다. 이 받아야 하는 것을 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못 받은 수익이라는 미수 수익이란 계정을 통해서 자산으로 별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못 받았지만 받을 거니까 이건 수익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미수 수익으로 표현한다. 미수 수익은 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지급 비용, 자 비용인데 돈을 줄 거예요. 줄 건데 미지급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못 줬다라는 겁니다.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니까 현금주에 의하면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건데 이건 미지급 비용 줄 거기 때문에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거니까 그 금액만큼을 부채인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하라. 장부에 계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못 받았다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비용으로 혹은 수익으로 발생시켜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발생주의 입장이고요. 또한 이연이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보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4월 1일 날 일반적인 비용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 비용이 내년인 3월 31일까지다. 1년분의 비용을 내가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1년분의 금액을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지급을 했다. 이 비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12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다면 현금주에 의하면 이 120만 원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겠죠. 120만 원 비용 줬으니까 돈을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선급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 결산이라는 걸 해요. 12월 31일. 그렇다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단기 비용입니다. 올해 비용이죠. 그러나 1월부터 3월까지는 올해 비용이 아니라 언제 비용이다? 이건 차기 비용, 내년 비용입니다. 그럼 이만큼은 올해 발생한 게 아닌 거죠. 120만 원 올해 비용으로 잡았지만 내년 거, 즉 1월부터 3개월에 대한 3개월 분은 내가 이번에 지급하긴 했지만 내년 걸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 올해 게 아니라 향후에 내년 거다. 미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 미리 지급했다. 먼저 지급했다. 라고 한다면 그걸 선급 비용으로 자산 계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단기 비용만 이 90만 원만 올해 비용 인식하고 내년 거 30만 원은 내년 비용으로 넘겨라. 이연시켜서 이월시켜서 넘겨라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선수 수익은 수익을 받았어요. 120만 원 받았는데 단기 수익도 있지만 내년 수익도 있더라. 이 경우에 선수 수익이라는 건 미래에 받을 수익을 미리 받은 것이다. 이건 부채로 인식을 한다라는 건데 전체 수익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은 먼저 받았으니까 수익 중에 먼저 받은 수익이 있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수 수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단순하다, 쉽다, 뭐가 단순하고 뭐가 쉽냐라고 물으면 현금주의가 쉬워요. 실제 돈을 주거나 실제 돈을 받았을 때만 정리하면 되니까.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생과 이연의 개념이 선급비용이나 선수 수익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수업하면서 이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을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준 비용에 선급 비용이 있다. 두 번째, 반대로 먼저 받은 수익에 선수 수익이 있다. 또 받지 못한 못 받은 수익에 미수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비용도 있을 겁니다. 이 결산정리사항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을 저는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할 거고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단에 있는 두 가지, 위에 있는 두 가지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은 손익의 이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래 두 가지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은 손익의 발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선부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뒤쪽에서 향후에 학습을 할 것이고, 자,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을 때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이다.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반대로 미지급 비용은 돈을 주지 않았지만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 되고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이 되는데 아래쪽 이 내용보다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위쪽에 정리해드린 이 내용을 이해를 해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준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선급비용, 먼저 받은 수익은요. 선수수익, 못 받은 수익은 미수수익,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미지급비용,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발생주에 의한 발생과 이연의 개념에서 존재하는 개정 과목이고 회계처리 대상이 된다. 지금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보셨고 실질적인 회계처리는 향후에 다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생주에 대한 개념을 현금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 예제 한번 살펴보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한번 볼 건데, 자, 2000X1년도에 1월 1일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 20만원. 저 20만원은 1년분이 아니라 2년분이라고 했습니다. X1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이 경우에 X1년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될, 장부에 기록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X1년도에 보험료를 20만원 지급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랬을 때 2000X1년도에 보험료로 얼마가 기록되어야 되느냐, 이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현금주의라고 하는 건 현재 현금을 언제 지급했냐가 중요한 것이고, 발생주의는 실제로 이 비용이, 이 보험료가 언제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X1년도 보험료와 X2년도 보험료가 있는데 정리해보자면 X1년도가 10만원, X2년도가 10만원, 합해서 얼마이다? 2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거죠. 이걸 현금주의는 한꺼번에 언제 지급했기 때문에 X1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한다면 X1년도 보험료가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X2년도는요. 1년도에 다 줬잖아요. 1년도에 20만 인식하면 X2년도 보험료는 어떻게? 없다. 인식할 비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발생주의로 가게 되면 X1년도에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20만원 중에 10만원은 언제 거다? 내년 거다. 내년 걸 먼저 지급했죠. 그럼 현금주의에다가 발생주의로 전환을 시키면서 뭐가 존재하냐면 선급비용이라는 거. 내년 걸 먼저 지급했다. 이연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X1년도의 보험료는 10만원이고요. 나머지 10만원은 내년으로 2월 대물로 해서 선급비용을 통해서 2월 대물로 해서 X2년도에 보험료 10만원이 계산되게 되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현금주의가 편하십니까? 발생주의가 편합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현금주의가 편하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본다면 현금주의가 정확한 거냐, 발생주의가 정확한 거냐 라고 묻는다면 기본적으로는 현금주의에 대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결산하는 기준에서는 발생주의로 조정이란 걸 하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12월 30일 결산이란 이름 하에 결산 정리사항으로 향후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이론보다는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만 그런가?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판단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까지 살펴보셨고요. 관련된 예제 문제 하나만 보시죠.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와 달리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여러분들이 발생에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죠. 이연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정리 가능하셔야 됩니다. 발생에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연에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개정 과목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답은 당연히 1번이 됩니다. 선급금. 네, 아니죠.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는 발생에 대한 기본 개정 과목, 이연에 대한 기본 개정 과목을 제가 네 가지 얘기 드렸어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네 가지는 정리 가능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필요한 회계에 대한 기본의 가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추가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조금 덜 가지셔도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회계에 대해서 사전에 학습한 경험이 있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저희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오늘보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 정보가 가지는 기본적인 질적 특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기본적인 내용, 특히 기출문제, 출제 유형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부탁 당부드립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기출문제는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강의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